네, 객실 매니저론 4주차 프론트 오피스 팀 업무에 의해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도어 데스크 업무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주차 강의에서 지금 프론트 오피스 팀 구성과 역할 살펴보면서 도어 데스크의 업무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이 도어 데스크 업무가 이제 우리 호텔 객실에 도착하는 고객님들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직원인데, 이 도어 데스크에 있는 도어 퍼슨의 안내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벨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시 또 협조를 요청하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어 데스크 마무리하고요. 벨 데스크로 이제 벨 데스크 업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도어 데스크 마지막 공항 담당과의 연계 업무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어 데스크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했어요. 호텔에 처음이기 때문에 환영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떠나실 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송 서비스, 환영 환송 서비스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심리학적으로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감동의 순간을 영향력이 어떠한 부분이 가장 강한지를 연구해 봤는데요. 그 연구 결과 고객은 처음과 끝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어 데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어 데스크를 왜 호텔의 현관에서부터 시작하는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느냐. 바로 호텔의 품격을 더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경영학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도어 데스크라는 직무를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어 데스크가 호텔의 이미지를 더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하는데요. 자, 좀 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에서는요, 뭐 6성급 또는 복합 리조트의 하이 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는요, 특별하게도 또 어떤데? 그렇죠. 카지노 VIP가 도착하는 그러한 복합 리조트의 도어 데스크에서는요, 트랜스포테이션, 수송부가 있습니다. 보통 카지노 같은 경우는 많은 호텔들이 호텔이 직접 직영하지 않고 임대를 줘서 호텔의 어떤 부분을 전세 임대라든지 이렇게 렌탈을 해서 장소를 임대해주고 카지노 비즈니스를 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에더라도 자, 공항 담당과 수송부서에 있는 공항 담당은 공항에서 있으면서 공항관리공단과 항공회사하고 항공편의 출도착 상황을 확인하고 지연과 그리고 연착, 지연, 그리고 고객이 항공기에 체크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공항 담당 매니저인데요. 자, 공항 담당 매니저는 공항에 출근해서 주둔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자, 출근을 호텔에서 하고 PMS를 통해서 오늘 출도착 상황을 확인하고요. 공항으로 나갑니다. 자, 공항에 나가서 자, 공항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요. 공항에 뭐 특이사항 없는지, 뭐 단체가 여행 단체가 오게 되면은 VIP들은 붐비는 공항에서 서비스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차량에 탑승시키는 게 좋은지 이런 동선들을 확보하고 자,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체크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워서 도어 데스크 쪽으로 연락을 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바로 공항 담당 매니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수송부는 공항 담당 매니저와 도어 데스크 간에 고객의 출도차 확인된 내용을 수송부로 전달해주면 수송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지정된 장소로 차량을 준비하고 고객을 탑승시켜서 도어 데스크까지 고객을 모시고 오면 도어 데스크의 스토어 폴슨이 고객을 다시 영접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항 담당 매니저와 도어 데스크와 수송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공항 환영 환송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항 근무자를 공항 담당 매니저, 에어포트 에이전시
라고 얘기를 하고요. VIP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환대 서비스를 준비해서 공항 환영 환송 서비스와 그리고 편리 서비스를 해드리게 됩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뭐 지연될 경우에 공항 라운지로 안내를 해드려서 네, 호텔과 공항 라운지 간의 계약 관계를 통해서 VIP들이 공항에서도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고객이 늦게 도착해서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네, 다음 편 항공권으로 예약할 수 있는 항공 티켓 예약 서비스와 탑승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항 근무자의 VIP 서비스 역할은요, VIP 고객이 도착 이전에 호텔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통해서 탑승자 명단을 미리 확인해서 노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수송부와 함께 긴밀하게 신속하고 안전한 고객의 호텔 도착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자, VIP 고객의 명단 또는 동행 인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을 인지해야 되죠. 자, 이럴 때 피켓에다가 네, 고객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어느 호텔이라는 네, 페이지 보드를 마련해서 거기에 고객 이름을 쓰면 네, L 호텔에서 네, 한라산 고객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고객이 보고 이제 네네 저 L 호텔 갑니다. 이러면은 그 공항 매니저가 안내해 주는 대로 게이트로 나와서 네, 차량에 탑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항 근무자는 팻말을 통해서 고객을 인지해서 안내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사진이라든지 인상착의들을 파악을 해서 호텔 직원님을 알리고, 안녕하십니까, L호텔 공항 매니저입니다. 수송 차량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네, 안 그러면은 자신의 신뢰가 있는 이미지로 고객에게 내가 어느 호텔 직원이고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러 왔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안내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네, 중요한 고객인 경우에는 납치 사고도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였죠. 네, 네, 호텔 직원님을 가장해서 그런 안전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고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고객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파악해서 페이징 보드에다가 고객의 신원을 작성해서 고객이 인지하고 바로 공항 매니저와 연결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을 픽업하고 차량에 안전하게 탑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항 매니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게 탑승한 고객들을 모시고 수화물을 탑재하면서 수화물 수량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모든 인원이 다 도착했는지 확인을 해서 차량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대표 VIP 고객에게 네, 고객님 몇 명이 일행이신지요? 네, 5분 모두 탑승한 거 확인했습니다. 또는 10분 모두 탑승한 거 확인했습니다. 아직 한 분이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혹시 대표님께서 연락해서 빨리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연락이 가능하신지요? 자, 이러한 리드를 통해서 네, 고객을 모두 차량에 탑승해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이 탑승한 차량이 공항을 출발하게 되면 공항 매니저는 벨데스크, 프론트데스크 또는 도어데스크로 VIP 고객이 도착하는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요, 핫소스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신화월드 같은 경우는요, 네, 메리어트, 네, 체인 같은 경우는 CCS라는 시스템을 씁니다. 자, 이거는 카톡하고 비슷한 건데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되는 호텔 직원들은, 네.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동시에 한번 공항 매니저가, 이 핫소스라든지 CCS에다가, 고객이 공항에서 출발했다는 사항을 시스템에다가 등록해 주면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각 직무의 모든 매니저들한테 L호텔로 출발한 10명의 한라산 고객님들 공항에서 탑승 차량으로 이동 중입니다. 라고 신호가 가죠. 자, 이렇게 그룹 카카오톡처럼
이 어플리케이션을 호텔마다 시스템으로 완비를 해서 중요 부서에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더욱더 중요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도어데스크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물론 우산 대여 서비스도 있지만 우산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비에 젖어서 오시는 분께는 타올도 드릴 수가 있고, 너무 더울 경우에는 물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품을 배치해 놨다가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생수, 그다음에 우산 또는 타월,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항상 벨데스크, 도어데스크 이런 데는 어떤 비상 구급함이 있어서 다쳤을 때 빨리 붕대로 지혈하고 이제 구급차를 기다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는 그런 구급상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품들을 공유하는 서비스야 물론이거니와요. 그 외에도 우리 차량 출입 통제, 택시 호출, 공항 근무자와의 연계 업무, 수화물 관리, 네, 발레 서비스 등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도어데스크에서 담당하게 돼요. 자, 이런 도어데스크의 업무를 이제 입구 통제, 영접, 현관 관리, 환송,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VIP는 입장하기 30분 전에 모든 출입과 차량, 주차된 차량들을 통제를 하고요. 영접에서는 에스코트, 행사장까지 출입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현관을 이제 고객님이 다 들어가시면은 다시 통행을 해제해서 현관 관리를 하고요. 자, 환송 업무까지 하는 흐름으로 이제 도어데스크가 이 업무와 관련된 입구 통제, 영접, 현관 관리, 환송, 발레 서비스, 공항 매니저와의 연계 업무들을 하는 것으로 이 도어데스크의 직무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도어데스크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네, 근데 이 도어데스크의 업무가 너무 간단할 거라 생각하진 않으셨죠? 도어에서 인사하고 우산 빌려주고 설마 이 정도로 생각하신 건 아니죠? 네. 자, 어떤 업무가 있어요? 네. 환영 환송이 가장 중요했지만, 자, 이 환영 환송을 하기 위해서 고객 정보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자, 차량의 호출과 관리를 위해서요, 발레 파킹 서비스를 하는 것을 통해서 매출을 등록하고 기록하는 관리가 있었고요. 자, 벌써 기록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고객 정보 관리. 네, 그리고 기록하고 또 공유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발레 파킹 했을 때 매출을 등록하기 위해서 카드를 작성하고 로그북을 관리했었죠. 자, 그리고 모든 물품, 여러분들 우산도 있을 거고요. 수건도 있을 거고, 이렇게 대여품이 나가게 되면 대여품도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여품의 관리 같은 것은 중요하게 노하우는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큰 노하우가 필요치 않겠지만, 자, 어떨 때는 차량 발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차량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에 처리해야 되는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규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도어데스크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어데스크는 차량과 현관의 통제, 그리고 VIP의 영접과 환영 환송, 자, 그리고 공항 매니저와의 이 연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도어데스크가 담당하게 되는 고객의 응대 서비스는, 자, 고객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를 하죠. 자, 보통 왜 도어데스크를 굳이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 인원을, 인건비를 투자하면서까지 호텔 경영을 할까요? 그건 바로 심리학적으로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먼트, 어떤 접점에서 가장 큰 감동을 얻느냐를 연구했는데 연구 결과 이용하는 서비스에서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가장 큰 만족에 대한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을 하는 분들이 그 큰 인건비를 도어 데스크에도 마련을 해서 호텔 통제도 하고 그리고 주차 관리도 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호텔의 격을 더 높이는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자를 하는 거죠. 이만큼 도어 데스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호텔 급수에 따라 가지고 특일급 같은 경우에는 도어 데스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벨데스크에서 간단한 도어 환영 업무만 하고 관리만 하고 도어 데스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들 도어 펄슨이 있는 호텔에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롯데호텔하고 신라호텔의 경우가 도어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비치 호텔, 현재 제주에는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리고 해비치 호텔에 도어 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고객의 출도착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만큼 호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업무들을 하고 인원을 투자하고 데스크를 설치하게 됐겠죠. 한번 경험해 보시면 도어 데스크하고 벨 데스크 그리고 컨셔지의 업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고객의 구분에 따라서 도어 데스크의 업무 범위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관광 레저 숙박 서비스 접객 서비스 섹션의 도어 데스크에 보시면은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5-1에 보시면 고객은요. 크게 외래객과 숙박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외래객을 통제를 하는 거죠. 도어 데스크에서. 근데 숙박객은요. 도착객, 어라이벌 리스트에 있는 어라이벌 고객과 그리고 체제객, 머물고 있는 투숙객과 출발객, 그리고 디파처 리스트에 있는 출발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라이벌 리스트하고 디파처 리스트를 확인을 해서 도어 데스크에서는 오늘의 출도착 현황을 몇 명 정도의 고객이 오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외래객 같은 경우는 오셔서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고객들하고의 만남이 있겠죠. 그래서 페이징 서비스와 안내 서비스를 하고 혹시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우리도 쇼핑할 때 보면 짐을 잠깐 맡기잖아요. 그런 수화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숙박객 같은 경우는요. 어라이벌 리스트에 있는 고객들이 오늘 100명이 와요. 이렇게 오시겠구나.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원칙인데 다 알 수는 없죠. 기억부터 희읍까지 모든 고객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 100명의 고객이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착객들은 개인 고객, 단체 고객으로 구분이 되고 수화물 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분담을 하죠. 보통 3시에 체크인을 하니까 2시부터 3시까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지를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숙박객들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돼요? 외래객과의 페이징 서비스, 메시지 전달 서비스, 룸체인지 서비스, 구내 안내 서비스들이 있죠. 그리고 출발객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수배해드리고 단체 고객, 개인 고객들에게 수화물 보관했던 것을 다시 또 반납해드리는 서비스를 하죠. 이때는 분실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에 이제 다시 파생되는 서비스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객들한테는 이제 방문객 수배라든지 소포 배달, 편지 전달, 내부 안내, 외부 방문객 안내 이런 서비스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출발객들은 뭐 리무진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택시를 호출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전달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잠깐 보관 수화물 서비스도 이제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의 종류별로 고객님이 머무시고 도착하시고 출발하실 때 필요한 서비스들 중에 도어 데스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기 쉽게 표를 만들어서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학습의 학습 모듈의 그림 5-1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보시면서 표현되어 있는 설명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어 데스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호텔 경영학에 있어서 첫 번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건데, 여러분들 이제 서비스라는 것이 어떻게 고객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시겠죠? 네. 한번 오늘 강의 다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노어데스크의 서비스에 대해서 쭉 공부하신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뭐 동영상을 하나 촬영해 놔두면 그것이 바로 중간고사에 제출해도 되는 큰 성과로 여러분들이 남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벨데스크 업무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어데스크 마무리하고 벨데스크의 업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데스크는요, 네, 지금 뭐 벨데스크하고 컨시어지하고 좀 이제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네, 컨시어지는요, 호텔의 모든 업무를 다 해요. 네, 고객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자, 한국어로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컨시어지. 맞습니다. 집사. 자, 고객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것을 컨시어지가 합니다. 자, 그런데 벨데스크는요, 정확하게 고객이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체크인 하실 때까지 대기해서 수화물을 객실까지 올려드리고, 네, 객실을 설명해서, 네,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게 벨데스크 업무예요. 자, 근데 컨시어지는 객실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하진 않아요.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자,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이동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서 뭐 투어도 안내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자, 그거는 이제 별도 차지가 들어가고요. 컨시어지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네, 가이드를 안내해드리고요. 굉장히 VIP인 경우에는 컨시어지 중에 칩 컨시어지라든지 헤드 컨시어지라고 하는 매니저가 직접 고객님을 투어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시어지는 뭐 룸쇼를 좀 시킬 때 벨데스크보다 조금 더 고품격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컨시어지에 근무하면서 룸쇼를 시켜드린다든지, 객실의 안내라든지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또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담당해서 제공해 드리는 게 컨시어지고요. 벨데스크는 자, 이 고객이 도착해서 수화물을 가지고 체크인해서 고객이 객실로 가고 객실에서 혹시 룸을 변경하게 될 때 도움을 드리고, 객실에서 내려오실 때 고객의 수화물을 이제 이동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체크아웃 하실 때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는 것이 벨데스크의 업무예요. 수화물과 고객 동선이 이제 수화물과 함께 고객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동선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벨데스크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벨데스크의 역할은 고객의 수화물 운반, 전달, 프론트데스크 안내, 대기 안내, 객실 안내, 객실 이용 설명 등 고객이 호텔의 입장에서 객실로 투숙하고 시설 이용의 전반적인 안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벨데스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고객이 도어데스크에서 이제 카트에 실은 짐을 이제 벨데스크로 도어 펄슨이 전달해 드리면 벨맨이 그것을 인계받아서 고객님을 로비로 입장시킵니다. 자, 가령 도어 데스크가 없는 호텔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고객이 짐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를 로비 안에서 인지하고 바깥으로 카트를 가지고 가서 고객님의 짐을 실어드리고 안으로 로비로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도어 펄슨이 없는 호텔은 뭐가 안 돼요? 네, 차에서 내리는 걸 도와드리는 걸 못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어 펄슨이 있는 호텔이 어느 만큼 고급인 호텔인지 아시겠죠? 차에서 짐을 내리는 것부터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도어 데스크를 설치할 정도로 인건비를 하나 더 추가로 하기가 힘들면 그래도 고객에게 좀 더 품격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벨데스크에서가 도어 펄슨 업무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벨데스크에서 이렇게 보면 고객이 오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나가서 네, 카트에다가 짐을 싣는 거를 도와드리고 차에서 내리는 것도 도와드리는 업무 정도는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택시도 호출을 해드리고요.
자, 이런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벨데스크가 업무가 너무 많아지겠죠. 근데 도어 데스크 업무도 하고 다시 또 객실도 올라갔다 와야 되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객실 키가 안 돼요. 그럼 다른 키를 가지고 또 객실까지 올라갔다 오고 내려갔다 오고 보통 한 시프트에 5명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자, 근데 고객이 몇 명이 와요? 보통 독착이 300객실 정도면 2시 반부터 3시 반 사이에 거의 한 100객실에서 한 200객실이 체크인을 해요. 5명이서 200객실을 체크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도어 데스크가 없는 호텔 같은 경우는 고객이 짐을 내리는 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도어 펄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호텔의 품격을 어느 만큼 높이느냐, 호텔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도어 데스크에서 들어온 고객들을 벨맨이 인지해서 자, 벨펄슨이 인지를 해서 프론트 데스크로 안내를 합니다. 로비에 입장한 고객의 투숙 여부를 확인해서 투숙객이면 프론트 데스크로 안내하고요. 고객이 등록이 끝날 때까지 로비의 한쪽에 짐을 내려놓고 대기합니다. 고객이 체크인하는 고객 바로 뒤에 있으면서 다른 고객이 오면 그 고객도 좀 안내해드리면서 발빠르게 고객이 체크인 완료되면 바로 그 고객님을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객실로 가죠. 자, 이렇게 해서 객실 안내하기로 들어가는데요. 프론트에서 고객 등록이 끝남과 동시에 루밍 슬립을 프론트에서 전달받습니다. 자, 고객이 가지고 오죠. 자, 그러면 바로 전달을 받아서 고객을 객실까지 안내해서 그동안의 루밍 슬립에 있는 고객의 호실 그리고 출발 일자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몇 박 투숙하는 고객인지 어떤 서비스를 호텔에서 받으실 수 있는지를 안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하는 동안에 호텔 시설, 객실 이용 안내를 하게 되는 서비스를 루밍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런 객실 안내를 하는 서비스를 호텔 인트로덕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호텔 안내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루밍 서비스는 객실로 들어가셔서 객실 안에 있는 시설을 설명하는 것을 객실 루밍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객실을 안내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복도를 통해서 객실까지 갈 때 수화물을 운반해 드리는데요. 벨맨은 이렇게 고객의 짐과 객실 번호를 확인한 뒤에 고객이 짐을 들고 고객과 동반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수화물을 운반하고 고객을 객실로 안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객 물품들은 이동할 때 수화물 카트라든지 수화물 트롤리에 조심스럽게 실은 뒤에 반드시 고객에게 짐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배기지 카드, 러기지 카드라고 하는 수화물 카드를 작성해서 고객 하나 그리고 또는 수화물에다가 짐을 맡길 때는 고객에게 택을 떼서 하나 드리고 맡겨드리고요. 그 수화물에는 택이 달려가 있겠죠. 러기지 택, 배기지 택. 자, 그런데 이 택을 보관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도 고객들이 짐을 카운팅해서 몇 개의 짐이 카트에 실려서 고객 객실까지 가는지를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러기지 택에 번호가 달려있어 1, 2, 3, 4, 5 내 짐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게 일련 번호를 써서 일련 번호가 달려있는 러기지 배기지 카드를 수화물에다가 부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네, 저희가 짐을 관리하기 쉽게 수화물에 러기지 카드, 배기지 카드를 부착하겠습니다. 네. 자, 고객님의 짐은 5개입니다. 카트에 실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밍 슬립을 가지고 고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객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고객에게 카메라나 정밀기기와 같은 귀중품이 있든지 술병이라든지 술병이나 뭐 와인잔, 뭐 디켄터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하거나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있는 프레이즐, 이러한 그 손상되기 쉬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객에게 이런 물건은 직접 휴대하시고, 고객님 이거는 흔들리면은 이렇게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까는 핸드캐리 손으로 쥐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 물품을 운반해드리고 보관하는 서비스를 하고요. 자, 기록 업무. 자, 출입 고객이 목적에 따라서 객실에서 행한 업무 내용 등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고객의 짐을 객실까지 운반해주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짐이 분실되거나 또는 고객이 객실에서 돈이나 귀중품을 분실한 경우에 시간대별로 기록된 업무 일지를 확인해서 책임 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입객이 이제 고객님이 몇 호실 어느 고객님인지를 루밍을 하면 인지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날도 보통 근무조가 바뀌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근무조는 AM 시프트, PM 시프트라고 했죠. 자, AM 시프트는 체크아웃 고객들이 있겠고요. PM 시프트는 체크인 고객이 있겠죠. 자, 이것을 고려해서 스케줄을 짭니다. 그럼 내가 체크인한 고객님이 많이 체크아웃 할 때 이분이 근무하면 이분이 이 고객님이 객실을 출입하는 내용을 이 벨펄슨이 정보 기록한 걸 인계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자, 이런 걸 고려해서 벨 캡틴 또는 컨시어지 헤드가 스케줄을 짜서 오전 근무자는 이제 오후 근무자가 체크인 시킨 근무자가 체크아웃 시키는 조에 배정하면 많은 체크인 고객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체크아웃 되는 조에다가 편성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근무조를 짜는 건 굉장히 직무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 디테일한 관심을 갖고 있는 팀 리더 헤드들이 스케줄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고객의 객실 출입도 다 기억을 해둬야 이제 호텔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 벨데스크의 직원들이 공유하고 그 위험 상황에 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관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나요. 자, 이런 것들을 벨데스크의 벨펄슨, 벨맨들이 업무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자, 숙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벨데스크 첫 번째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벨데스크 첫 번째 업무까지 살펴봤고요. 자, 3교시에 벨데스크의 업무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